안녕하세요. 패밀리익스프레스 표영환. 류현웅입니다. 연웅씨,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 2월이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즌인데요. 네. 이 포워딩 직무라는 거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패밀리익스프레스 신입분들 중에 지금 이제 딱 2달 된 따끈따끈한 신입분들 계신데 네네. 그분들 데리고 어떤 걸 뭘 했는지 네. 그런 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밀리익스프레스 국제물류 1팀 신입사원 윤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익스프레스 국제물류 1팀 신입사원 임동윤입니다. 수입자가 수입하고 싶은 물건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상물류나 이제 국제물류가 전공은 아니고 이제 외국어 전공인데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중국어 또는 이제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올 수 있던 시기가 있어서 해외를 직접 경험해 봤던 게 굉장히 컸고, 실제로는 이제 대회에서 전공 공부 이외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 공부를 하거나 대회 준비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입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류학과를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물류관리사, 무역영 1급, 토익 이런 거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갈 것 같아요. 좀 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걸 해보려고 해외에 나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원 씨랑 똑같이 코로나만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거. 저도 똑같이 워킹홀리데이나 하다못해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뭐 1, 2주라도 무조건 해외를 나가보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 점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네. 영어 점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영어 점수가 뭐 토익 900, 99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토스를 했는데도 실전에서 이제 막 파트너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는 실제 쓸 수 있는 회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화가 외국에 몇 년 살다 오지 않는 이상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자소서에 영어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한 줄 적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취준생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취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면접에서 외국어 면접 볼 때도 말을 좀 긴장해서 더듬으면은 토익 점수가 높았을 때는 영어 잘하는데 지금 좀 많이 긴장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으면은 이 사람 그냥 영어 잘 못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점수를 기입해 놓느냐 기입해 놓지 않느냐, 이 부분 되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영어 점수보다는 실제 능력. 하지만 연웅 씨는 실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점수가 어필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저희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쵸.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영어 점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들 면접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어는 사실 필수 요소라서 점수가 높든 낮든 면접 장소에 가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서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현장에서 회화할 때 더듬는다거나 하는 사람보다 거기서 유창하게 해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점수보다는 회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어학시험이야말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입사 전에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점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토익으로 따지면 700점대, 800점대, 900점대에 대한 사실 기대치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 사실 공고 올릴 때도 뭐 사실 기준을 800점대 이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이하의 사람들은 인터뷰의 기회조차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먼저 어학 점수를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어찌 보면 날짜가 닥쳤을 때 그때 회화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도 어차피 면접 영어라는 게 사실 좀 패턴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회화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점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그것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서류를 통과했다고 치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면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면접관님을 모시고 와서 한번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제물류 2팀의 노태우 과장님 모시고 한번 면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자소서를 보셨을 텐데 혹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좋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자소서를 볼 때는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를 보고 직성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 먼저 검토를 해요. 가끔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기존에 뭐 사람인이나 그런 사이트에서 저장된 이력서를 그냥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려쓰기 하면서 돌려쓰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회사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그렇게 회사 이름을 잘못 쓴 자소서들은 웬만해선 다 거르고 이게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좀 면접에 기억에 남는 면접자가 있었나요? 대부분 다 이제 질문들 다 뻔하잖아요. 그쵸. 네, 과연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친구가 맞을지 일단 좀 자신감? 가끔 보면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이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긴장이 돼서 이제 뭐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구나 뭐 그렇게 좀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굳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가만히 딱 앉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회사에 뭐 보탬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포부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10명 이상 면접을 보게 되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제스처를 좀 크게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하니까 그냥 두 손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그 친구 이제 생각이 마지막에 나더라고. 이제 뭐 다른 부분도 다 괜찮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당연히 이제 언어를 좀 더 공부를 하되 단순히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좀 여기저기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전문적으로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영어 점수를 올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경험이 좀 많아야 할 말도 많아지고 그 면접 분위기를 좀 좋게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꿀팁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들 자신감이었어요. 영어 점수가 됐든 아니면 해외 경험이 됐든 아니면 그 뭐 해외 실력이 됐든 간에 자신의 자신감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펙이 아무리 높아도 자신감이 많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데도 되게 면접에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자소서 쓸 때도 약간 횡설수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취준생 여러분들 꼭 자기 자신을 꼭 지켜서 취뽀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